자, 우리 시너지 교재 107쪽 역함수다. 그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합성함수 배웠고요. 오늘은 역함수가 되겠다. 자, 그럼 먼저 역함수의 정의부터 볼까요? 역함수는 말 그대로 뭐야? 역자가 거꾸로 역자잖아.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를 역함수라고 그래요. 자, x라는 함수가 있어요. 1, 2, 3이고요. y라는 함수가 대칭법이 있어요. 4, 5, 6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은 4로, 2는 6으로, 3은 5로 대응되고 있는 함수 f가 있다 치자. 그치? 그러니까 함수 fx는 정의역 x고 공역이 y인 x에서 y의 함수야. 그리고 특별히 높은 함수야. 1대1 대응이 보이지, 그치? 자, 이때 역함수는 공역인 y로부터 정역인 x로 거꾸로 대응의 방향을 바꾸어 볼 수 있겠죠. 요렇게. 그치? 정역과 공역을 뒤바꾸고 대응시키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보니 이 또한 함수죠. 왜냐면 얘가 정역이 되어버렸고 얘가 공역이 됐는데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모든 원소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이 또한 함수지. 그래서 이쪽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 그러고 기호로 어떻게 쓰니? f2에다가 마이너스를 조금만 쓰지. f의 역함수다. 그러면 영어로 f의 인버스라고 볼 거야. 인버스. 거꾸로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f의 인버스는 얘도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고 y에서 x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겠다는 얘기야. 됐지? 이게 역함수정이야. 결국 돼. 반대 방향인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f에서 보면 f1은 얼마야? 4로 갔죠. f2는 6으로 갔고 f3은 5로 갔잖아요. 그럼 역함수 보세요. 역함수는 정의에 뭐가 들어가냐? 4가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왔어요? 1로 가잖아. f 역함수에 정의역에 뭐 들어가면 5가 들어가면 3으로 가는 거고 f 인버스 6은 2가 되겠죠. 그치? 그럼 뭐가 보여? f1이 3인데 f 역함수 4는 1이야. 뭔가 세트죠. f2가 6인데 f 역함수 6은 2인 거지. f3이 5인데 f 인버스 5는 3이 되는 거겠죠. 결론 이 정역의 원소를 내가 임의의 원소를 x라 한다면 공역의 원소를 y라 한다면 x에서 y로 된 함수가 f라면 fx는 어떠하니? y로 되겠죠. 맞지? 그럼 역함수는 그 정역에 뭘 집어넣는가? y를 집어넣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x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f 인버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 둘이는 어떻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뭐가 같은데 선생님? 이거를 만족하는 xy 순서를 찍으면 어때? 똑같죠? 1,4, 1,4 그치? 똑같은 그런 얘기야. 얼마든지 저렇게 표현을 바꿔 쓸 수 있겠다는 얘기야. 얘가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야. y는 fx 함수의 역함수는 x는 f 인버스 y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역함수는 단순하게 대응 방향만 바꾼 게 아니고요. 그게 바뀌다 보니까 뭐가 다 바뀌는 거야? 정역도 x에서 y로 바뀌는 거야. 정역도 x에서 y로 바뀌는 거고요. 공역도 y에서 x로 바뀌는 거겠죠. 그치? 치역도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즉 x, y가 모조리 다 뒤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역함수에서 아까 말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f 인버스 a가 b입니다라고 준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풀어도 되겠지.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해 이따가 보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 어차피 번거로운 거 이거 나면 우리 어떻게 바꿔 풀겠다는 얘기야. 그냥 fb는 ab니다라고 바꿔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야. 역함수의 정의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아, 그럼 무슨 말이야? 역함수 우리가 배우긴 배우지만 가급적이면 역함수를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 됐지?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 함수값 f 인버스 a가 b면은 fb는 a입니다라고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안 그러면 역함수 직접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문제 볼게요. xsx로 함수 f가 정해져 있을 때, 자 f2는요 2니까 어때? f2니까 2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으니까 얼마 되니? 얘는 4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이야. 역함수니까 어디를 봐야 돼? 이쪽에서 봐야 된다고요. 여기가 정역이니까. 그치? 이쪽에서 얼마를 찾아서 1을 찾아서 그게 대응되는 반대 방향에는 얼마? 4를 읽어주시면 결국 답은 얼마다? 4가 되니까 8이 되겠다. 괜찮니? 역함수는 대형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야. 자, 마찬가지 596번 그래프가 아니라 물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1차 함수에 대하여 자 f 인버스는 2고요. f형은 6입니다. 자, 이거 함수 배웠지? 해보자. f형은 먼저 뭐 할까요? 0 대입하면 b가 되겠죠. 그러면 f형은 여기가 b니까 결국 fb를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요. 맞지? fb는 여기다 b를 집으니까 ab 더하기 b가 되겠네. 그게 6이라는 얘기야. 됐죠? 두 번째 f 인버스 2는 0이야. 아, 그럼 역함수 구해야 돼요? 아직 안 배웠는데? 아니잖아. 역함수 나오면 웬만하면 못한다. f 인버스 2가 0이라는 얘기는 f0은 2입니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역함수 바꿀 없이. 그럼 f0은 2니까 0집어넣으면 b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b가 2니까 일단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2가 6이고 a는 2가 되겠습니다. 해서 a, b를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이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한다? 바꿔서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푸는 거야. 됐지? 자, 다시 봐. 590번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하자. 98번 볼게. fx는 3x 플러스 1인데 그 역함수를 gx로 할 때 자 f1과 g4를 구하랬어. f1은 뻔하잖아. 1집은 얼마야? 3 더하기니까 얼마 되니? 4가 되지. 자, 그 다음 보세요. g4를 구하는 건데 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얘의 역함수인 gx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4를 집어넣으란 얘기지. 근데 방금도 얘기했잖아. 역함수 나오면 웬만하면 역함수 손대지 않고 풀겠다고요. 그때 쓰는 게 뭐라고? 되잖아. 그러면 G4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으니 잘 보세요.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값을 일단 K라고 둘게. 꼭 K가 아니어도 되지만 K라고 두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역함수의 정의를 해서 바꿀 수 있죠. G4가 K야. G가 결국은 F 인버스 X란 얘기잖아. 그치? F 인버스 4가 K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 FK가 4입니다로 바꾸어낼 수 있으니 굳이 역함수 안 구해야 된다고요. FK가 4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얼마다?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G4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한다? 일단 는 K라 두고 역함수의 정의를 위해서 안과 밖을 바꿔서 원래 함수로 돌려놓고 푸는 거야. 그치? 는 K라 두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야 바꿀 수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599번도 보세요. y는 s 더하기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둘 다 1,4를 정한다고요. 무슨 말이야? 얘를 내가 fx라 두면 얘가 1,4를 정하는 얘기는 f1이 얼마나 얘기야? 4지?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도 1,4를 정하는 얘기는 f'도 얼마나 얘기야? 4란 얘기지? 그럼 f'이 4니까 결국 뭐야? f4는 1m를 바꿔놓고 얘 둘 가지고 ab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 또는 역함수가 지나는 한 점,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역함수의 함수값, 역함수 그래프의 한 점 나오면 반드시 x, y 뒤바꿔서 원래 함수로 바꿔서 풀자.
그게 현명한 거다. 됐니? 그 생각하면서 이 문제 푸셔야 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역함수 구해서 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보시면 합성함수 역함수 별거 없습니다. 갑니다. 601번 합성함수 배웠고 역함수 배웠으니까. 자, G, F 인버스 3이야. 저 어떻게 쓰자? G, F 인버스 3. 합성함수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보기 좋다고 그랬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니? F 인버스 3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F 인버스 3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역함수 함수값은 는 K로 주자 그랬죠. 그럼 FK가 3이 되는 K를 찾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대형 관계를 어떻게 해? 반대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게 F면 F 인버스는 요거지? 그럼 여기서 뭘 찾아서 3을 찾아서 어디로 가는지 보라는 얘기야. 얼마야? 1이지. 또는 이렇게 봐도 F 얼마가 3을 합니까? 1이 3을 합니다. 해서 K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찾을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여기 안이 1이었으니까 결국 G1을 구하는 거고요. G1은 GX의 정역에서 1을 찾아서 그게 어디로 가는데? 2로 가는데 라고 볼 수 있겠다.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같이 섞어서 함수값 구하면 돼. 됐니? 두 번째 보자. F 다 G 인버스 3이니까 F G 인버스 3이 되겠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또 G 인버스 3이야. 자, 이게 G면은 G 인버스는 이게 G 인버스야. 역함수 맞지? 그럼 G 인버스 하면 이쪽에서 뭘 찾아서? 3을 찾아서 어디로 가는지 보란 얘기야. 3으로 가네. 그럼 결국 F3을 구하는 문제구나. F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여기서 3을 찾아서 어디로 가는데? 1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풀릴 수 있게. 그치? 그러니까 식으로 주면 아까 는캐하고 이렇게 풀었지만 대응 관계로 좀 어때? 방향만 바꾸면 역함수잖아. 그치? 그럼 굳이 는캐를 통해서 풀 필요는 없는 거야 사실. 식은 반대 방향으로 바로 못 바꾸니까 함수 식을 못 바꾸니까 힘들지만 대응을 화살표 바꾸면 되는 걸 굳이. 그치?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식으로 좀 더 풀어볼까? 606번 볼게. fx가 2분의 1x고요. gx가 2x 더하기 5일 때. 자, 얘 구하랬어. g, f 인버스 2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지? 그럼 뭐부터 해봐야 되니? f 인버스 2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대응 관계 아니까 거꾸로 보는 걸로 풀 수는 없어. 그치? 그럼 f 인버스 2를 뭐라 둔다 일단 k라 두면 fk가 2입니다로 풀어야겠죠. fk니까 저기를 집어넣으면 2분의 1k가 되겠죠. 그게 2가 되니까 따라서 k는 얼마다? 4. 얘가 얼마다? 4. 그럼 여기가 4니까 결국 뭘 구하는 얘기야? G4를 구하는 얘기고요. 저기다 4 집어넣으면 13입니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자, 문제 없고요. 615번 한번 볼까? 자, 터프너트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함수값 문제인데 14, 15가 똑같구나. 자, 1, 2, 3, 4, 5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는데 G는 다음과 같대. 에이 이거 풀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 자, 다시 보자. 방금 역함수가 무엇이 살펴봤지, 그렇지? 뭡니까? 대응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정역과 치역이 뒤바뀐, 그렇지? 그리고 대응 관계의 방향이 뒤바뀐 함수가 역함수다. 그러면 모든 함수가 그 역함수를 갖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봐봐. 만약에 1, 2, 3에서 4, 5, 6을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거의 반대 방향 생각해봐요.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얘가 정역이 되는데 정역에 짝이 없는 함수가 있고요. 하나씩만 대응되야 되는데 4는 짝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함수가 쓸 수 없죠. 그러면 역함수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가 4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럼 4가 짝이 2개 될 테니까. 같은 놈으로 F를 더할 때 같은 데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 놈은 짝을 2개 갖게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야. 간 데는 한 번만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안 간 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러면 나중에 정액에서 대응될 짝이 없는 원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빈놈이 없어야 돼. 즉 공역과 체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하나씩만 가야 되니까 결국 그게 뭐야? 1대1 대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를 갖는 게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 1대1 대응과 완전히 같은 말이다. 기억하셔야 돼. 이거 문제 계속 쓰입니다. 수능 때까지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완전히 같은 말. 필요 충분 조건.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이 같은 말이잖아. 그치?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한다. 그런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올게요. 여기. 자, fx가 주어져 있을 때 gx를 찾는 거야. 근데 g1은 3이고 g2는 5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말? 1대1 대응이다. 그럼 gx 한번 그려볼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g라는 함수. 자, 첫 번째 주어진 거 g1은 3이야. g2는 5야. 됐지? 자, 그다음 조금 살펴봐요. 나머지 3, 4, 5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1대1 되니까 1, 2, 4 중에 하나로 가야겠죠. 그때 이 3, 4, 5가 1, 2, 4로 대응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때 뭐야? 얘 값이 최대가 되도록 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GF4인데 F4가 지금 얼마야? F4는 5잖아. 그럼 G5 더하기 FG4의 최대값을 묻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 내가 지금 제해줘야 거는 G4와 G5를 어떻게 제해줘야지만 얘가 최대되는지 모르는 거겠죠. 그럼 일단 이거 봐봐. 이거부터 볼게요. G4가 제해지면 그 함수값을 가지고 F를 찾아가겠죠. 자, G4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4가 갈 수 있는 거는 1, 2, 4 중에 하나지. 맞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 2, 4 중에 하나야. 그러면 F를 보시면 1, 2, 4 중에 제일 큰 데로 가는 게 당연히 누구야? 5지. 그러려면 G4가 얼마가 되는 게 좋겠어? 이것만 봤을 때. G4가 4로 가면 F4니까 이 전체가 얼마로? 5로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니? 맞아요? 근데 우리 이것만 볼 게 아니잖아. 쟤랑 쟤 합이 최대돼서 사는 거지. 그럼 봐봐. G4가 4로 가버리면 G5 값도 필요한데 G5 값은 그나마 큰 데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나마 큰 게 가는 2지. 1보다 2로 가는 거니까. 맞니? 그러면은 2가 될 거고요. 그럼 합은 얼마가 되니? 7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최대일까?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G4를 이 값을 제일 크게 만들기 위해서 G4를 4로 보내다 보니까 G5는 어쩔 수 없이 작은 값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봐. G4의 값이 분명히 1, 2, 4 중에 하나인데 F에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큰 게 4야 5로 가기 때문에 똑같지만 차선책으로 뭐야? 2가 되는 거 생각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큰 값으로 가는 거. 그러면 F1이 2로 가니까 자 그러면 G4가 얼마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라면 G4가 1이 되는 경우라면 F1이니까 이쪽은 얼마가 되니 2가 되는 게 두 번째 상황이죠. G4가 1로 가버렸으니 그러면 G5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최대로 어디로 갈 수 있어? 4로 갈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는 G5는 4로 갈 수 있겠지. 더하니까 그때는 뭐 나와? 6 나오죠.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큰가? 7이 더 큰 거니까 앞선 상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구나. 괜찮니? 선생님 그러면 G4가 2로 가는 경우는 안 따져요. 2로 가면 1로 갈 거니까 어차피 니도 최대가 아니고 니도 최대가 아니니까 굳이 저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은 7이 최대가 되겠다.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한다고. 왜? 딱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정해지지 않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잖아. 지금 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4 중에 하나인데 뭐야? 1, 2, 4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서 f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이런 경우 이런 게 있거든. 그럼 그렇게 정해놓으면 나머지 저놈의 경우 수도 또 따져보시면 되겠죠. 최다대로. 불 깜빡했네? 내 눈은 깜빡인가? 불 깜빡이지 않았어? 아니요. 소리 내지. 왜? 됐지? 자,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근데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은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치? 재밌지 않냐? 마치 무슨 퍼즐 맞춰가는 느낌 들잖아. 퍼즐 안 좋아하니? 그럼 수학을 어떻게 좋아하는 거야? 수학은 뭐 하는 건데? 그냥 계산하기 수학이야? 뭐 하는 거야? 논리적 사고를 대하는 거야, 그렇지?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뭐 신호 계산하면 또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다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결과를 찾아가는 거잖아. 수학이 묘미잖아.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자, 좀 전에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는 식이 하나로 줄였을 때죠. 이제는 어때? 구간에 따라서, 즉 범위에 따라서 식을 달리 주면 조금 골치가 아파져요. 왜 그렇게 한번 볼래요? 자, 616번 보세요. fx인데 아까는 한 개의 식인데 어때? 이제 1을 중심으로 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함수값이야 금방 구해. f-는요? x가 어디 들어가니?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들어가겠네. 이거도 저번 쪽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입니다. 이거 금방 나와. 자, 문제는 뭐야? f 인버스 8을 구하는 거야. 자, 역함수 함수값 어떡하라 했어? 는 k로 들어가 그랬죠. 근데 뭐라? fk는 8입니다라고 바꾸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문제 생겼죠.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자,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그치, 케이스는 안 오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k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게 8이 되는 거. 따라서 k는 얼마다? 3. 자, 항상 범위를 나누면 구한값이 범위 안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괜찮네. 두 번째, k가 1보다 작을 때. 자, k가 1보다 작으면 얼마야? 저 밑으로 들어가겠죠. 2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게 얼마더니?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얼마다? 2가 되는데 이거는 돼 안 돼? 아니죠? 버려주셔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3이 되는 거니까 f 인버스 8은 3이에요. 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5가 되겠네. 오케이? 살짝 귀찮을 뿐이지 힘들 건 없어.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치? 역함수의 함수값 나오면 k라고 되고 fx로 바꿔서 풉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다. 자, 어떻게 분류돼도 마찬가지야. 624번 볼까? 함수가 꼭 식으로만 정의되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정해줬잖아. f와 g를 f에는 3의 n승의 1을 자리 숫자고요. g에는 7의 n승의 1을 자리 숫자야. 정역이 1, 2, 3, 4고요. 공역은 1, 3, 7고요. 자, 그럼 fx, gx를 만들어 봐야겠지. 만들면 되지 뭐. 자, fx는 1, 2, 3, 4를 1, 3, 7으로 대응시키는 함수인데 자, f1은 얼마야? f1은 3의 1승의 1을 자리 숫자야. 얼마야? 3이지. 1은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f2는요 3의 제곱 9. 9의 자리 숫자는 9지. 그럼 2는 9로 간다. f3은요 3의 세제곱 27을 1을 했으니까 7로 가겠죠. 4는요 3의 4제곱 81을 1을 했으니까 4는 1로 가겠죠. 오,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네. 자, 그 다음에 G도 볼까? 1, 2, 3, 4 1, 2, 3 1, 3, 7이지 1, 3, 7
G를 함수 볼게. 7에서 1을 해주세요. 1이면 7의 1승은 1로 7로 가겠죠. 2면은 7의 제곱 49, 1의 자리는 9. 3이면 7의 세제곱 1 자리는 되니까 7, 9, 63, 3으로 가겠어. 그렇지? 4면은 거기다 7 한 번 더 곱하면 2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잠깐 끝났죠. G 인버스 1은 무슨 보여야 돼? G 인버스니까 반대 방향. 여기서 1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4로 갑니다. G 인버스 1이 4고요. 그럼 F4를 구하는 거네. F4는요 1입니다. 대역이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 육함수 구하기가. 자, G F 인버스 7이야. 인버스니까 이쪽을 보시고 7을 찾아서 어디로 대응됩니까? 3으로 대응됩니다. 그러면 이름은 G3을 구하는 거네. G3이니까 어디로 가니? 3입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필요한 함수 만들어서 우리가 식이면 식을 가지고 함수값 구하고요. 대응이면 대응을 가지고 함수값 구하고요. 그래프면 그래프 가지고요. 얘들아, 역함수가 그래프로 줄 수도 있어요. 뒤에 보겠지만 x에서 y를 있는 게 함수값.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 콤마 잘하시는 거 있어. 뭐야? 그럼 무슨 뜻이야? F 네가 4라는 얘기지. 그럼 F 인버스 4가 있는 거지. 역함수 어디야? 여기서 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 y가 적용이 되고 x가 책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x를 찾아서 그때의 x값을 읽어주시면 그게 역함수 함수값이 되는 거죠. 대역에서 반대 방향 바꾸는 게 역함수라며.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원래 함수 fx 함수값 구하는 거라면 이렇게 보는 게 역함수 함수값 구하는 거잖아. y축에 찾아서 그게 대응되는 값을 읽어주시면 그게 y축에서 찾아서 대응되는 x값을 읽어주시면 그게 역함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자, 유형 13번. 여기까지 하고 좀 시작할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니? 역함수는 가급적이면 안 구하고 푸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물론 2학년 1학기 때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내신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이후에 2학년 3학년 과정을 풀 때도 당연히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역함수 나오면 역함수 대신에 원래 함수로 표현을 바꿔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예 없는 경우도 없어요. 아예 없는 그건 아니야.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어야 돼.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볼게요.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구하라 그랬겠죠. 존재하니까. 그치? 그럼 일본에 생각하시고요. 자, 어떻게 한다? y는 fx를 x는 gy 꼴로 고칩니다. x는 꼴로 식을 바꾸는 거야. 이게 원래 함수지. y는 fx가 원래 함수지. 역함수는 뭐야? x는 f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무슨 꼴로 바꿔야 돼? x는 꼴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됐지? 그럼 볼게요. 자, fx가 2x 더하기 y야. 2x 더하기 4야. 즉 y는 2x 더하기 4인데 그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x는 꼴로 식을 정리한다고요. 그럼 x만 남기려면 4를 넘겨주셔야겠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y 빼기 2가 되겠죠. 자, 이게 뭐야? 자, 잘 봐. 이게 얘의 역함수 맞아요. 맞지? 맞는데 좀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역함수야. 역함수는 역함수인데 우리 문제나 교과서에 요구하는 역함수 모양은 아닌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정의역, 그리고 독립변수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바뀌면 그게 따라서 얘가 대응되는 거지. 이 바뀌는 쪽을 뭐라 해? x라 두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뭐라 든가? y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야. 함수에서. 정의역을 x로 표현하고 바뀌어서 계산되어 나오는 값을 y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구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쓰면 불편해 안 불편해?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종속 변수를 y로 표현하고 먼저 바뀌는 독립 변수를 x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좀 익숙하게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의 함수가 만들어지지. 얘를 완전히 끝난 역함수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역함수가 아닌 건 아니야. 역함수인데 관례상 정역을 x로 공역을 y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비로소 완전하게 역함수를 구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y는 꼴의 식이니까 y는 fx의 식이라면 그치? 얘는 뭐가 된 거야? x 꼴을 바꿨으니까 f 인버스 y가 되는 거겠죠. 그치? 역함수 맞다 그랬잖아. 그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 x가 튀어나와 있고 안에 있는 정역이 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얘를 마지막에 x를 y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겠다는 게 이야. 그래서 보통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게 역함수예요. 다시 말하지만 얘도 역함수가 아닌 건 아니야. 그치? 변수를 바꾸냐 안 바꾸냐 차이야.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가야지 역함수가 끝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지? 어떻게 보겠다? 주어진 함수를 먼저 x는 꼴로 정리해서 쫙 x만 남기고 다 정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x를 y로 바꾸고 이쪽에 있는 y들을 x로 바꾸면 y는 꼴의 역함수가 구해진다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요. 결국 얘랑 얘랑은 어때? 달라지는 게 있니 없니?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적당히 얘기만 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식이잖아요. 두 개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이잖아. 됐지?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나면 어때? 두 개가 똑같은 점이 찍히겠죠. 얘가 1,1을 지나면 얘도 1,1을 지나는 거야. 맞지? 잘 봐. 결국 이 둘의 그래프는 어떤다? 변화가 없음. 없음. 즉, 이 그래프 있지. 약간 이게 y는 fx 그래프지. 동시에 뭐이기도 한다고요? x는 f 인버스 y의 그래프이기도 하다고요. 어차피 2도 2,4를 지나고요. 얘는 얼마야? 4는 2니까 2,4를 지나고 똑같잖아. 얘가 x니까 2,4 지나고 2,4 지나면 똑같지. 그런 점들을 다 찍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이걸 만족하는 xy의 순상을 나타내면 똑같은 순상들이 나올 거라고요. 맞니? 그냥 식의 모양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xy 값 자체는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나타내면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x를 y로 바꿨고 y는 x로 바꿨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때? 바뀌는 거야. 자, 우리 도형 이동 생각해 보세요. x가 y로 바뀌고 y는 x로 바꾸는 게 어디에 이동시킬 때야? y는 x에 대칭을 시킬 때였죠. 그치? 어떤 도형이나 점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x 좌표가 y 좌표, y 좌표가 x 좌표로 바뀌는 거였죠. 지금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동할 때 그래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 이동되어 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얘기가 있잖아.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의 모양이다. 자, 그걸 그냥 막연히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얘도 역함수고 얘도 역함수니까. 맞나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랑, 즉 xy를 바꾸는 y는 f 인버스 x랑 y는 x의 대칭인 거지. y는 fx랑 x는 f 인버스 y랑은 같은 그래프야. 그래프가 대칭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냥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치? 나중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특히 적분 갔을 때 역함수 이용해서 점적분 할 때는 얘를 이용할 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그 그래프가 대칭 왜 이동 안 시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얘로 갈 때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과정이 일어난 후에야만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이 된 거야. 됐죠? 자, 그럼 역함수 한 번 더 구해보자. 628번 봐봐요.
3x 플러스 1은 6x 마이너스 4다. fx의 역함수 구하랬습니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요? 위에 거 봐. 위에 거는 어떻게 열심히. 이거는 어디 갔어? 얘는 내가 쉽게 보였지. 왜? fx가 y니까 y는 x 플러스 하나 놓고 x를 꼴로 정리해서 x를 y로 y로 바꿨으니까. 그치? 근데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fx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f가 3x 플러스 1로 돼 있으니까 이걸 y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 어떻게 되니? 여기가 먼저 x가 되면 이걸 y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를 x로 바꾸고 싶다. 그럼 x를 못 바꾸니까 일단 t로 처리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정의역 자리가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다른 식이 들어가 있으면 저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우리가 fx로 모양 바꿨었지. 그치? 그러면 3x 플러스 1이 t니까 3x는 t-1이고 x는 3분의 1 t-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ft는 여기다 다 t로 바꿔야 되니까 6 곱하기 x 대신에 여기 있는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1t-3분의 1 빼기 4가 될 거고요. 2t 빼기 6이 되겠죠. 그럼 ft가 구해졌으니까 아하 fx는 2x-6입니다라고 이제 모양을 정리했어. 그럼 이제 위에 문제는 똑같아졌죠.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됐지? fx 함수. 그러면 얘가 y니까 y는 2x-6을 역함수 구하려면 x를 꼴로 정리하자. 2x는 y 플러스 6이고요. x는 2분의 1y 더하기 3이야. 마지막으로 y를 x를 y로 바꿔주면 역함수가 완성됩니다. 역함수 gx가 바로 네가 되겠다. gx는 2분의 1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자 이렇게 사실 합수함수지. fx에다가 3x 플러스를 합수함수 썼으니까 그렇지? 합수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는 먼저 ft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역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럼 633번 볼게요. 먼저 1차함수 fx의 역함수를 gx로 할 때, 자 보세요. 이거 어렵다. y는 f2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해보라 되어 있습니다.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그냥 gx라고 표현한 거야. 그때 이놈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어떡하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처럼 치환을 해볼까? 어떻게 될까? 얘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소진 함수를 x로 꼴로 정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어떤 함수 간에 역함수가 나오면 y로 꼴로 정리된 식을 뭘 꼴로 x로 꼴로 정리를 하셔야 되지. 맞지? 근데 자 아까 봐봐. 이래서 y는 뭐 3, 2x 플러스 3 더하기 뚝딱으로 식의 실체가 있으면 정리한 다음에 x만 남기고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x 꼴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f의 실체를 모르니까 식을 풀어낼 수가 없죠. x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x를 꺼낼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x를 꼴로 정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태라면 역함수로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x는 꼴로 정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x만 남기고 다 반대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형태로 fx의 실체를 안 줬잖아. 1차함수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이 문제는 1차함수니까 ax 더하기 b로 세팅해놓고 풀어도 상관없긴 해. 근데 이 마저도 없어요.
그럼 fx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꺼낼 수가 있니 없니? 없다고. 식을 알면 꺼낼 수 있는데 전개해서 그치? 꺼낼 수가 없다고. 꺼내야지만 x를 꼴로 정리할 수 있잖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 어딨니? 꺼내는 거 여기 있죠. 안에 있는 x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은 뭡니까? 인버스 붙여주면 안과 밖이 뒤바뀌는 거죠. 그치? 인버스 효과는 안과 밖을 뒤바꾸는 효과잖아. 그치? 인버스를 떼도 안과 밖이 뒤바뀌고 없던 데서 붙여주면 안과 밖이 뒤바뀌는 거잖아. 나는 지금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안에 x를 꺼내야지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안과 밖을 뒤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x가 튀어나왔을 때 x를 꼴로 정리할 수 있겠네. 이 x는 f 인버스 y 빼기 3이고요. x는 2분의 1 f 인버스 y 빼기 2분의 3이야. 됐지? 자, x를 꼴로 정리했으니까 이제 뭐 한다? 마지막은 x를 y로 x로 바꿔주면 역함수 완성이고요. f 인버스 x가 곧 뭐니까? gx니까 gx로 표현하면 2분의 1 gx 빼기 2분의 3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거 맨날 배울 때마다 맨날 수업할 때마다 맨날 모든 친구들 다 질문하는 문제야. 그치? 대부분 신상호 교사요. 너는 미래 쓰지? 그치? 출판사가 미래도 있을 거야. 아마 교과서에 실렸던 거는 교과서 깔려있는 교사용 지도자료에 다 실려있는 문제들일 거야. 그래서 해둘 수는 있어야 돼. 자, 다시 합성함수의 역함수죠. 그렇죠? 속에 있는 거를 꺼내야 된다고요. 꺼내야지만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데 꺼낼 때 쓰는 게 뭐야? 안과 밖을 뒤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인버스만 붙이면 뒤바꿀 수 있다는 얘기. 역함수 정의를 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 나가시면 되겠다. 나중에 미적분에 가서도 이거 이용해서 역함수의 미분적분을 할 때 쓸 수 있어. 미분할 때 쓸 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살펴봤는데 조금 어때? 뭐 이렇게 단순한 걸 보면은 뭐 역함수가 어렵진 않네. 반대 방향. 근데 막상 어때? 다양한 형태의 역함수가 등장하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야. 그치?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특히 여기 있는 성질 정의지 이 역함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치? 그리고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분들은 언제나 질문을 하시기로 해요. 하시면 대충 하면 언제나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문제 풀 때 그치? 확실하게 정리했다 안 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역함수 성질까지 쭉 다시 이어서 갈게요. 역함수 근데 힘들겠다. 문제 좀 많아서 최대한 해보자.